당신이 해준 거에 대해서 본전 생각이 날 것 같으면 미리 풍선에 바람 많이 차기 전에 좀 빼놓고 맞습니다. 덧치지 않게 그래야 좀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거의 다라고 봐도 사실은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를 다뤄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좋을 것 좋죠. 같아요. 유형별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황마다. 예. 희생적이고 뭔가 나를 손해보면서까지 상대방에게 잘해주는데 자꾸 사람이 없어져. 오, 너무 슬프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잘해주고 헌신적인데 헌신적인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예. 시작과 끝을 봐야 돼요. 왜 잘해주나요? 주변 사람한테 잘해줄 때가 있지 않나요? 없으신가요? 있죠.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러시구나. 야망이 있으시군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내가 힘들거나 그럴 때 잘해주지 않을까? 또 내가 잘해줄 때 이 사람도 거의 고마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쵸, 무의식적으로 또 이런 보상심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쵸. 대가를 바랄 수밖에 없는 금전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호의적인 뭐 부분. 이런 부분들. 더 잘해주는 이유는 대부분 그 사람도 나를 잘해줬으면 그쵸, 그 마음이 있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주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그 사람 보기 좋아할 것 같은 거를 해주고 맞아요. 내가 뭐 이 메뉴를 먹고 싶은데 일부러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좀 선택을 맞춰주고. 하든지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상대방과 관계를 좋게 하려는 거예요. 내 옆에 두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처음에 동기인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히 잘해주는 게 아니고 좀 과하게 내가 좀 손해를 좀 많이 보면서까지 이렇게 잘해줄 때 그게 처음은 괜찮아요. 그게 쌓이다 보면 약간씩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100을 해줬다고 해서 상대방이 100을 느끼진 않거든요.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모를 수도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상대방의 정서적인 그런 보상이 없을 때는 일단은 지치면서 서운하고 좀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화도 나겠네요. 그러네요. 쌓이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너가 좋아하는 걸 해줬는데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못 먹고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그만한 보상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쌓이면서 두 가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행동은 폭발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너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겠죠? 좋아지진 않겠죠. 그렇죠. 일단 화를 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 사랑받고 싶은 게 크다 보니까 화를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연락을 안 해요. 그 사람에게 피곤하니까 내가 또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싫어지는 거죠. 멀어지는구나. 나를 피하게 되고. 나도 연락을 잘 안 하게 되고 걔 연락을 좀 은연중에 피하게 되고 그 행동이 두 가지 양상이 좀 다른데 결과는 똑같네요. 네, 결국은 그러네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좀 애정을 바라고 그런 관계를 바랬던 사람인데 관계를 진짜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관계를 그쵸. 위해서. 너무 오히려 그 관계를 원해서 희생까지 하면서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끊거나 그런 식으로 결국은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 되게 슬플 것 같은 게 내가 그런 이제 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네. 참았는데 이렇게 화를 내버렸네. 또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이런 자책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자책하고 좌절하는 게 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만큼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힘들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계속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와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깨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잘해주고 싶어도 약간은 강도 조절을 좀 하는 게 좋아요. 당신이 해준 거에 대해서 본전 생각이 날 것 같으면 그냥 해주지 마라. 왜냐면 해줘서 뭔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가 생기면 또 실망도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정말 요청하고 그거에 대한 고마워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굳이 내가 나서서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는 게 좋을 수 있고 이거는 강도를 좀 조절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내가 정말 힘들 것까지 하지는 않는 게 오히려 관계가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사실 뭐 몇 달 사귀고 아니면 몇 년 만나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다 가정이 있잖아요. 야, 우린 뭐 이제 멘탈 탄탄 같이 하니까 뭐 매주 한 번씩 밥 먹자.
이러면 이제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아 근데 마음은 그런데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마음 그런 마음도 없어요. 매주 밥 먹고 싶어? 얘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 그 예를 밥 두는 먹자가 건데. 잘해주는 거예요? 밥 먹자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건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당신들과 만나주는 건데. 좀 오늘 계속 어떤 사람이 혼자 밥을 먹어서 내가 뭐 다른 약속도 있고 바쁜데 일부러 그걸 미루고 매번 그 사람이랑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큰 손해를 보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어느 순간 내가 좀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면은 또 너무 과도하게 잘해주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상대방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아니면 내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랑 실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걸 잘해주는 게 오히려 좀 나으니까 내가 미리 짐작을 해서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 걸 해주기보다는 왜냐면 상대방도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줘놓고 왜 자기한테 보답을 안 하냐고 하면은 벙찌는 거죠. 그쵸. 당황하고 좀 화도 나고 좀 불쾌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소통을 좀 잘 하고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싶다. 너무 직접적인가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나쁘진 않아요. 그럼 진짜 그런 요즘 표현들. 시대에는 뭐 어떤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호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뭐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지치면 지쳤다고도 좀 얘기를 했어도 좋을 것 아. 같아. 나 오늘 사실 피곤하고 그랬는데 너가 보자 그래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티를 한번 좀 네. 티를 내는 것도 티를 좋을 내는 것 것도 같아요. 괜찮죠. 맞아요. 그 사람한테 좀 나 좀 고마워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말 안 하니까 더 쌓이고 맞아요, 힘든 건데 맞아요. 이제 그렇게 좀 티도 내고 그리고 나 사실 너 때문에 먹는 거야 막 이랬을 때 맞아요. 약간 재밌게 하면서. 그럼 상대방이 좀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럼요. 다음번에는 그럼 너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자 이렇게 또 해줄 수 수도 있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화가 나죠. 그렇죠. 맞아. 왜 나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음. 있으니까. 근데 이준영 선생님 말처럼 실제로 말을 안 하니까 상대방은 이걸 맞춰준 것도 모르고 얘가 그쵸.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오늘 피곤한 것도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미리미리 많이 쌓이기 전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분노가 작을 때 표현하면 그렇게 말이 맞아. 험하게 안 나오는데 맞아요. 너무 쌓이면은 좋게 말할 수가 없죠. 맞아요. 미리 풍선에 바람 많이 차기 전에 좀 빼놓고 맞습니다. 터지지 않게 그래야 좀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으니까요. 좀 슬픈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제일 원하던 사람이 그거를 결국은 또 못 얻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신 알고 내가 이런 패턴들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반복이 보통 되거든요. 맞아. 대인관계 패턴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손절을 하거나 당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과하게 좀 잘해줬던 게 아닌가 생각해봐서 이 부분을 좀 조절하시면은 대인관계에서 좀 반복되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영 선생님이 또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 대인관계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댓글로 구독자분들 한번 보시고 이런 유형이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이런 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또 그거와 나오겠네요. 관련해서 또 콘텐츠를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고민되시는 궁금한 것들을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